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동시에 끝까지 간다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4월 30일에 특별한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청산 특별위원회, 일명 끝까지 판다위원회입니다. 한 달 반 만에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김건희의 만행은 아직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판다위원회를 끝까지 간다위원회로 개편합니다. 내란 청산이라는 시대적 정신을 완수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검찰개혁 4법, 법원개혁,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 검찰 독재 피해 회복 등 4개 소위원회가 활동하게 됩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오남용해가며 제왕적 행정청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스스로 권력이 되려고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권 오남용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당선되는 그날까지 정치 검찰과 싸운 이재명 대통령, 정치적 표적 수사와 기소로 수년간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들, 법 앞의 평등이라는 공리마저 훼손하는 검사들, 검사 공소 사실을 인정사실로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재판부, 잘못은 끝이 없습니다. 이런 잘못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처가 입법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아픔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독립법정기구 차원에서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법무부와 대검 훈령에 기반해 진행되었습니다.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권한 부족으로 임의 조사만 가능했습니다. 검사들의 조직적 반발도 거셌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일부 검사는 검찰에 보복당해 5년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표적 수사와 기소권 남용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 주권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깡패 같은 검찰권 오남용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법정 독립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수사 자료를 요구하고 강제 조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그 책임자에게 죄를 물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수사토록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명예회복과 배상 및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피해 회복 조치를 하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게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끝까지 간다 위원회는 부당한 검찰권 남용 진상규명 특별법을 마련할 것입니다. 당론 발의와 조속한 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완에 그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작업을 이제는 완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서왕진 부위원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끝까지 간다 위원회 부위원장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과제는 막중하고 산적합니다. 한편으로는 불가역적 개혁을 완수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란 세력이 망쳐놓은 질서를 제자리로 되돌려야 합니다. 끝까지 간다 위원회를 설치한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검찰개혁이 최우선입니다. 법안 일소에 잠들어 있는 검찰개혁 법안들을 지금 당장 깨워야 합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입법에 있어 한치의 실기도 없이 민주당과 긴밀히 협력해 모든 진보 진영의 공동개혁 과업으로 완수하겠습니다. 사법개혁 역시 속도를 내야 합니다. 대법관 증언, 판결문 전면 공개, 재판소원 도입 등 양형 불균형과 정치적 편향성을 근본적으로 교정할 제도적 장치들을 구축하겠습니다.
끝까지 간다 위원회 내 검찰개혁 소위와 법원개혁 소위는 이 두 분야의 제도 혁신에 방점을 짓고 실천을 이끌어낼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내란의 완전한 청산은 결국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끝까지 간다의 다른 두 소위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내란을 기도한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찬탈했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정적을 제거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리한 압수수색과 부당한 기소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년, 수십 회에 이르는 재판으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안겼고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도 상처 입은 명예와 잃어버린 세월은 복구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검찰 정권의 태동기부터 윤석열 정권의 전 기간에 걸쳐 자행된 정적 탄압 수사와 기소 그리고 부당한 재판의 결과를 총체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법을 마련해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들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실질적 복권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검찰발 내란의 진실을 드러내고 진정한 의미의 마무리를 하는 경로입니다. 위원회 이름처럼 우리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 길이 곧 민주주의 회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흔들림 없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4개 소위원회 위원장님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찰개혁 사법 소위원회 차규근 공동위원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산하 검찰개혁 사법소위원회 공동위원장 차규근입니다. 2025년 대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내란의 진상을 끝까지 밝히고 무너진 헌정 질서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그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저는 검찰개혁사법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국민의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며 검찰개혁 사법의 완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른바 검찰개혁 사법은 단지 법률의 변경이 아니라 권력기관의 성격과 작동 방식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전면적 체계 개편입니다. 검찰의 탈정치화, 탈권력기관화를 통해 검찰이 권력의 신여가 아니라 법과 절차의 봉사자가 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형사사법체계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 척도입니다. 정치검찰의 해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는 단지 특정 세력에 대한 청산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정의로운 법치의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정의는 멈추지 않습니다. 진실은 묻히지 않습니다. 검찰개혁 사법의 입법 완성과 정치검찰 해체를 향한 우리의 의지는 단호하며 흔들림 없습니다. 검찰개혁 사법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배신함으로써 스스로 사망 선고를 한 정치 검찰의 관에 박히는 대못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박은정 공동위원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하여 끝까지 앞장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란 진상규명, 정치검찰 해체,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검찰개혁 사법소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은정입니다. 12.3 내란을 지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국민을 향하여 총뿌리를 겨눈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정치 검찰을 바로잡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검찰 개혁을 이루기 위하여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며 정치 검찰 해체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선보였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여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개편하고 직접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며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는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4법이 국민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지금 조국혁신당의 오랜 꿈, 국민들이 염원하는 검찰개혁을 현실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사정치로 국민들을 끝없이 현혹시키고 내란을 저질러 국민을 배신한 내란 우두머리를 활보하게 한 검찰을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검찰의 무도한 칼끝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주권자로부터
감시 통제받을 수 있도록 검찰개혁을 이루겠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특위 검찰개혁4법 소위원회는 검찰이 주권자 국민을 위한 검찰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맨 앞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 법원개혁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혜민 의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자 끝까지 간다 위원회의 법원개혁 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혜민입니다. 얼마 전 대선은 단지 정권을 바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은 불이한 권력의 축적과 오남용, 그 중심에 있던 법원 권력의 무책임에 대한 명백한 단죄를 요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요구에 응답하고자 대선 기간 동안 공동선대위인 조국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그 안에 사법내란종식본부를 설치해서 사법개혁 로드맵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미 과거 민주진영 정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 오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고 실천을 하면 됩니다. 개혁은 선언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입니다. 책임 있는 입법과 제도 설계로 사법이 더 이상 시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전자정보 압수수색 개혁, 판결문 공개, 포괄적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국민의 인권과 사법 정의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개혁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끝까지 간다 법원개혁소위원회는 그 연장선상에서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 균형,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국민의 끝이 꺾이지 않도록 정치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무너진 사법 정의를 다시 세우는 길, 그 끝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 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정춘생 의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끝까지 간다 산하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위원회 소위원회 공동위원장 국회의원 정춘생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국정원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 조직 차원의 사과를 했지만 유독 검찰만은 끝내 자정과 반성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에 대한 재수사 및 구속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일정한 성과도 거두었지만 진상조사 과정에서 많은 한계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권한 부족으로 인해 인위적인 조사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현직 검사들의 조직적 반발과 노골적인 협박까지 마주해야 했습니다. 다수의 사건은 인력과 시간의 한계로 진상조사 기회마저 박탈당했으며 소신을 가지고 과거사 작업에 참여한 검사는 검찰의 보복에 시달리며 5년째 법정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검찰권이 권력 쟁취와 보복을 위한 도구로 가차없이 휘둘러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모욕주기 수사로 죽음에까지 내몰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가족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수준의 전방위적 정치보복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150명의 검사가 동원된 376회 압수수색이라는 전대미문의 기우제 수사와 억지 기소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조국 전 대표는 온 가족이 검찰의 사냥감이 되어 멸문지화 수준의 고통을 겪는 정치보복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 국민이 목도한 검찰권의 오남용의 민낯입니다. 이제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해체 수준의 근본적 검찰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에 대한 단죄,
그리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민들이 정치검찰의 억지 수사와 기소권 남용으로 법정에 서 있습니다. 특히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 촉구와 공소 취소 등 실질적인 조치가 병행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당론으로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검찰개혁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독재 피해 회복 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신장식 의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신장식입니다. 어제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 있는 내란 외환, 김건희,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 등 3대 특검을 의결했습니다. 검찰 독재로 망가진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검찰 독재가 남긴 상처는 깊고 넓습니다. 검찰은 독재를 완성하기 위해 자신에게 위협적인 사람들을 향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건설 노동자들 수백 명을 건폭으로 몰아 구속하고 기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 노동자 양회동은 건폭으로 수사받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강릉지청에서 제 몸에 불을 당겼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와 정부에서 일한 수백 명의 장관과 공직자들을 구속하고 기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구속하려 했고 결국 5번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검찰 독재의 희생자들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조국 전 대표를 언급하며 후보자 매수를 운운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사단의 막내 주진우 의원이 어떤 소설을 쓰든 그는 또다시 가해에 나서려는 가해자일 뿐입니다. 반성하는 모습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와 가해자 집단은 그 입이라도 다물고 있길 바랍니다. 윤석열의 시간, 검찰 독재의 시간, 가해자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당신들이 맞이해야 할 시간은 책임과 단죄의 시간일 뿐입니다. 내란 정상과 대한민국 정상화는 검찰 독재 피해자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미 시민사회 지도자분들이 모임을 만들고 사법 피해자들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내란 종식과 검찰 독재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